네, 안녕하세요. 수익남입니다. 자, 오늘은 시장 상황을 한번 오랜만에 보도록 할게요. 오늘 뭐 외국인하고 기관은 거래소에서 매수를 했네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매매 동향이 코스피와 코스닥이 완벽하게 좀 엇갈리는 모습이 나와 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8월 초에 그 테이퍼링 이슈 때문에 지수가 좀 많이 빠졌었고 이후에 다시 반등을 했는데 코스피 그리고 코스닥도 지금 다시 한번 이 바닥 구간을 만들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코스닥보다는 코스피가 좀 많이 빠졌었네요. 제가 이렇게 좀 브리핑을 안 했을 당시도 지수가 조정을 그때 많이 받았습니다. 저는 홍준표 관련주들을 주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지수에 영향을 받지 않았었던 것이고요. 되도록이면 종목을 선택을 할 때 지수 영향을 덜 받는 종목을 말씀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왜냐면 어차피 지수와 함께 가는 종목들이 대부분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슈와 어떤 그 현재 시장 상황에서 주목을 받는 테마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흐름도 좀 역행하는 흐름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어찌됐든 간에 지수 자체는 지금 좀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수준에서 추가적으로 빠지거나 하려면 좀 추가적인 악재가 나와야 될 텐데, 글쎄 이제 그런 부분은 알 수가 없죠. 뭐 추가적으로 어떤 악재가 나올지는.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는 코스피는 좀 저점을 잡고 있는 듯한 모습이고 코스닥은 조금 더 하락 요인이 있을 것 같아요. 1000포인트까지 조정 여력이 있을 것 같고, 뭐 1000포인트까지도 거의 뭐 멀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부담은 크지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자, 바로 홍준표 관련주들 넘어가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홍준표 중 관련주들을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자, 경남시티 한국선제 같은 경우에 이제 조정을 받았습니다. 오늘 완벽하게 조정을 받았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침에 이렇게 급락이 나왔죠. 한국선제도 아침에 한 9시 반쯤에 하락 구간이 좀 크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이제 그런 여지가 좀 있는데, 일단은 여기서 이제 바로 올라가기 좀 부담스럽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접고 여기서 이제 저점 구간을 만든 이후에 다시 방향성을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일반적으로 이런 흐름이 좀 자주 일어나는 어, 거라고 이제 뭐 예견은 충분히 했었죠. 뭐 제가 며칠 전에 좀 찍어드렸을 때 수익권이신 분들은 한번 수익 실현해도 좋다라고 말씀드렸죠. 아래 구간에서 사신 분들 같은 경우에 어, 일단은 뭐 9,000원 초반대 뭐 그때까지도 좀 조정 여력이 일단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자리에서 어떻게 보면 확 올라가야 될 자리에서 완벽하게 이제 하락 구간으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이 박스권 안에서 조정을 받을 거다. 그리고 요 박스권 안에서 조정을 어떻게 받는지가 좀 중요할 것 같고, 한국선제도 마찬가지예요. 한국선제도 마찬가지고 3일 같은 경우에는 오늘 상승해서 끝났는데 좀 좀 정확하게 이 종목은 좀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종목이에요. 왜냐하면 어, 좀 변동성이 굉장히 좀 심한 상황인 것 같고, 그리고 이게 사실상 그 유통지수가 많은 종목이 아니거든요. 유통지수가 많은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소수의 어떤 계좌가 가담된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 주가의 변칙 플레이를 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사실 막판에 좀 밀려서 끝낼 수도 있었는데 이렇게 올려서 상승시킨 거 보면 뭔가 추가적으로 상승을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움직임을 만든 것 같기도 한데, 글쎄요, 이런 거 자체가 오히려 개인들한테 나는 강하다라는 그런 인식을 심어주면서 물량을 떠넘길 수도 있고, 그래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좀 장담하기는 좀 어렵다라는 말씀 드리고, 홈센터 홀딩스도 오늘 적당히 딱 조정받을 위치에서 정확하게 조정받았습니다. 뭐 좋은 흐름이라고 보여져요. 일단 조정 구간에서 나올 구간에서 조정을 정확하게 세게 받는 것도 추가적으로 나중에 이렇게 어, 주식을 이렇게 돌리기에는 좋죠. 다시 돌린다는 얘기가 여기서 이제 저점 잡고 다시 상승한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휴맥스 홀딩스도 오늘 조정 받았고, 이제 보강산업은 오늘 상대적으로 좀 강하게 아침에 시작을 했는데 관련주들이 다 이제 상승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대신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이런 식으로 좀 움직였습니다. TSR 같은 경우도 좀 조정이 있었고, 동양 피스톤 같은 경우에 어제 그 제가 공략주로 회원 조정 동영상을 올려드린 종목인데, 이 종목은 상대적으로 좀 흐름이 오늘 좋았어요. 그래서 홍준표 관련주 중에서도 동양 피스톤 그리고 좀 몇 종목들이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덕신 하우징도 그랬고 3일도 그랬고. 그래서 이제 관전 포인트 자체는 최근에 상승을 많이 했었던 홈센터, 경남시티, 한국선제 그리고 뭐 DSR 이런 종목들이 어떻게 다시 저점을 잡느냐가 관전 포인트일 것 같고, 지금 상황에서 굳이 뭐 세게 들어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조금 더 기다려 본 다음에 확실히 방향을 돌리고 이 종목이 더 추가 상승의 여지, 어떤 갭이 생기는 그런 지점까지 떨어진다고 했을 때 매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남시티 같은 경우 최고점이 12,650원이었죠. 만약에 이 종목이 예를 들어서 한 9,000원대까지 만약에 떨어진다라고 했을 때, 9,000원대 떨어졌을 때는 반드시 한 1,700원, 800원까지 다시 한번 또 올라갈 자리가 생기거든요. 그럼 거기서 보통 생기는 수익률 폭이 저점에서 잡았을 경우에는 한 20%가 되거든요. 그렇게 또 볼 수도 있는 거고, 다시 이 매물대를 터치하고 또 떨어진다라는 전제하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또 이슈가 더 크게 탄력을 받을 때는 전고점을 넘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추가적으로 더 떨어질 때까지 편안하게 기다리면 됩니다. 편안하게 기다리면 됩니다. 뭐 딱 떨어질 자리에서 떨어졌고요. 딱 뭐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상승했을 때 다시 한번 수익 노려보면 수익 구간 또 다시 크게 나올 종목이니까 뭐 계속 이제 브리핑을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들은. 그래서 그렇게 할 거고, 오늘 같은 경우에 특별히 뭐 오른 종목들이 뭐 배터리 관련 종목들, 2차전지 관련주들 해서 올랐는데, 이제는 배터리 관련주들이 많이 올랐죠. 근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그 전고체 배터리가 어떻게 보면 사실 이제 전고체 배터리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게 맞거든요. 저도 뭐 전기차 아직 구매하진 않았지만 나중에 전고체 배터리 전기차가 나오면 그때는 구매해 볼 예정입니다. 뭐 전고체 배터리가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전해질 이용하는 그 리튬 이온 배터리보다는 훨씬 진일보된 기술을 가진 배터리거든요. 그래서 뭐 안전성도 훨씬 좋고 충전 시간도 훨씬 짧을 거고 내구성도 더 좋은 배터리니까, 지금 이제 삼성 SDI에서 오늘 그와 관련해서 2027년도에 7세대로 넘어가면서 이제 그것들 위주로 해서 전기차를 내놓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좀 차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전고체 배터리가 더 좋다라는 걸 아실 거고, 이와 관련된 관련주들이 이제 만약에 생성이 된다라고 하면 굉장히 좀 주가 상승률이 중장기적으로 굉장히 높을 것 같아요.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에 참 저한테도 굉장히 애증의 종목이긴 하거든요. 이게 에코프로에서 이제 물적 분할이 돼가지고 상승하면서 그랬던 건데, 에코프로 BM으로 물적 분할한다고 했을 때 주가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그런 기억도 좀 나고 그러네요. 그런데 이 종목이 이렇게 또 크게 상승했고, 에코프로비엠도 뭐 어떻게 보면 최고의 종목이었던 것 같아요. 작년 뭐 팬데믹 이후로 최고의 종목이었던 것 같다. 이 종목이 참 이렇게 16만 원, 17만 원대도 에서도 이렇게 쓰러지지 않고 이렇게 버티더니 엄청나게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들도 한번 중장기적으로 보면 이거 못지않은 주가 상승률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고요. 내일 시장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